네, 안녕하세요. 금캐러 가지 금캐남입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 5일 제도도 정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3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주휴 2일, 주 40시간 근로제를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고 그 이후에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1926년 헨리 포드가 토 일요일 근무를 못하게 하였고 1938년에 주 40시간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일본은 1987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정착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가는 토요일이 있었고 가지 않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긴 단어가 놀토입니다. 노는 토요일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 5일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반대로 삶의 질 개선 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 5일제는 2002년 4월 일부 정부 부처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학교 등으로 퍼져나갔으며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공식화되면서 현재 근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5일제를 정착시킬 때도 사회적 합치가 매우 어려웠는데 주 4일제는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주 4일제 관련 실험을 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은 뉴질랜드 비영리 단체인 4-Day Week Global이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61개 기업과 2,9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참여한 61개 기업 중 56개 기업이 주 4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성도 1.4%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39%의 직원이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불안, 피로, 수면 문제가 감소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답변은 퇴사율이 57%나 줄었다고 하니 인재 확보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말한 실험의 결과로 잘 보여주듯 주 4일제의 장점으로 개인 시간 확보입니다. 주 5일 제도보다 하루를 개인적인 삶에 투자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개인의 행복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업무에서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효율성과 업무 수행 능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재와 업무 결과 효율성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용 감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육아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주 5일 맡기는 것보다 주 4일을 맡기는 것이 보육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아 노동은 증가하겠지만요. 주 4일제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성과로 급여를 받는 직렬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노동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을 주 5일제와 마찬가지로 줄 필요는 없어집니다. 만약 동일하게 준다면 기업들은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 4일제로 된다고 하여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험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한정적인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이다 보니 과연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증가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특정 업종에서는 인력의 투입이 생산성과 직결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주 4일제를 운영한다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드는 비용을 기업에서 감당해야 하며 감당을 하면서까지 인력을 고용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현재 은행, 관공서에서 점심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것도 매우 큰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 4일제가 된다면 더 많은 불편함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할 경우 관공서, 학교 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우선 도입을 할 텐데 이러한 변화 시점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학교는 주 4일제를 하지만 일반 직장은 주 5일제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집니다. 교통, 운수, 물류에서도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만큼 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점으로 말씀드린 개인적인 비용 감소와 대비하여 오히려 쉬는 날이 많아져 휴식과 취미를 위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삭감되고 휴식과 취미를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면 주 4일제를 찬성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각자의 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도 하나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 단계를 대충 살펴보면 법적인 검토, 노동조합과 협의, 업무 조정, 교육 훈련, 근무 제도 조정, 성과 체계 개편, 법적 준수 등 나열만 해봐도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도 아마 만만치 않게 에너지가 소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여는 동일하게 주고 주 4일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2023년 7월부터 주 4일제 근무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의 몇몇 기업들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는 실험적인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며 스페인, 벨기에 등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실험을 해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근로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1.7%에서 3.8%로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 번아웃 등 정신적 질환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슬란드 전체 근로자 중 90%가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임금도 삭감을 했으면 그 실험이 성공했을지 의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근무 일자를 줄인 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조타운이라는 곳인데요. 일본의 무신사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경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추가 근무 시간의 63%가 감소하고 실질적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급여를 낮추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실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참여자도 너무 적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 4일제 근무 제도에 몇몇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정말 좋은 조건에서 성공한 사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급여를 100% 지원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른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과연 급여 삭감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나아가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도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제조업, 농업, 광업, 유통업 등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큰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 4일제에 대한 확실한 이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인 주 4일제가 아닌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